검사 통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법무부가 좀 더 소통 구조에도 이제 신경을 쓰려고 하고요. 하면 제가 이걸 자체가 너무 심하니 그걸 감당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헌법하는 여러 원칙을 지킬 태도가 돼 있느냐라는 문제를 했던 것이고요. 예,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논란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최대 이슈인 가운데 오늘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남,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20년 만에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서 깜짝 회동을 가졌습니다. 어떤 말씀? 팀장님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아니, 좀 이따 제가 여기 늦어서. 네. 직접 오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그냥 오라고 하셔도 되는데. 법무부가 좀 더 소통 구조에도 이제 신경을 쓰려고 하고요. 이 법무검찰 개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무부에서는 서초동에 그 대변인실을 마련을 했어요. 공소장 비공개 논란을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장혜찬 평론가님, 먼저 오늘 두 사람이 회동한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추 장관이 여기 화면에 보니까 서로 소통이라는 단어를 했는데 혹시 뭐 말싸움이나 의견 다툼은 없었는지 뭐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사실 1대1 독대도 아니었고요. 법무부 장관의 참모진들, 검찰국장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을 대동한 자리였기 때문에 토론은 없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소통을 강조했다는 게 추미애 장관의 입장인데 공소장 비공개 여부와 관련된 주제는 이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전례가 없는 만남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검을 찾아가서 검찰총장 만난 게 지난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저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서울고검에 법무부 대변인실을 만들었으니 방문하는 김에 옆에 있는 대검도 찾아갔다고 하지만 최근에 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으로 인해서 참여연대, 정의당까지 진보 세력과 정당에서마저도 추미애 장관의 선택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처지가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어제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 장관이 3번의 경고를 했어요. 윤석열 총장 징계법령 찾아봐라. 최강욱 비서관 기소했을 때 감찰할 수 있다. 그리고 공소장 비공개된 거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 나오자 유출 경위도 감찰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감찰 못할 확률이 크다고. 감찰해봤자 나오는 게 없이 오히려 법무부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추 장관이 지금의 국면에서 여론의 역풍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마저도 불고 있는 이 역풍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급하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20년 만에 대검 방문이라는 이러한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말씀처럼 오늘 추 장관이 서초동을 찾은 이유가 바로 이 서울 고검 안에 법무부 대변인 분실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조수인 부장. 그런데 소통 강화 때문에 대변인 분실 만들었는데 지금 공소장 비공개 논란이 참 뜨겁잖아요. 짚어볼 대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통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막힘없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막힘없이 통하고 오해가 없이 통하려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만 독선과 독주를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해놓고 검찰청 찾아가서 소통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사에 왜 안 갔을까요? 네, 이거는 대통령의 참모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순회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어떤 압박을 가한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년간 출입이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통하자고 한다?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은 엄연히 다릅니다. 법무부는요, 가장 많은 업무 중에 하나가 국회에 보고하는 업무예요. 가령 무죄율을 보고한다든가 구속 기소율을 보고한다든가 이런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대변인은 같이 법무부 장관과 함께 주로 국회에 갑니다.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기자실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거는 가장 수사가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대변인실의 분실을 서울중앙지검 위에 둔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이렇게 큰 높이가 있는 건물인데요. 네. 고층은 서울고검에 두고 저층은 서울중앙지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일을 그렇다면은 왜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 쪽에 있는 분실까지 만들어야 되는가? 이건 바로 인력 낭비예요. 예. 지금 부대변인이란 직책까지 만들어져서 부대변인은 검찰청에 상주한다? 이런 게 바로 인력 낭비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소통을 강조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오찬을 법무부 장관이 서울 법조 기자들에게 제안을 했다가 네. 법조 기자들이 거절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왜냐? 법조라고 하면요, 주로 기자들은 대법원, 서울중앙지검, 대검,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이렇게 4곳에 상주를 하는데요. 법조 기자 전체도 아니고 또 서울중앙지검 기자도 아니고 법무부 담당 기자도 아니고 이 4곳에 각각 1명씩만 점심을 하겠다.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입을 닫은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조세호 부장, 근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게 뭐냐면 저희 방송 전에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잖아요. 이 추미애 장관의 명명한 의정관에 대해서 뭔가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이게 비밀 있는 명칭입니까? 네, 바로 저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 현판식에 법무부 간부들이 배석을 했어요. 네. 김호수 차관까지.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을 둘 필요가 없는데 저곳에 장 차관이 나란히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의정관에서의 의자입니다. 의자는 논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를 정. 정이라는 것이 논의에서 정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이라는 것을 마치 다툼이 있는 대상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게 굉장히 못마땅하고요. 주로 의정이라고 표현할 때는 정자가 바를 정자가 아니라 정치 정자예요. 우리 조선시대 의정부가 바로 정치를 논하는 어떻게 보면 정승들의 최고 기관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의정관, 정치 정찰을 쓰는 의정관은요. 국회 건물이 이미 있습니다. 국회에서 커피숍이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런 이름을 붙였을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칭도 그렇고 조수진 부장 해석은 위치, 여기다 대변실을 만든 것도 부적절하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다시 공소장 비공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왜 공소장 비공개가 왜 하필 청와대 수사 때부터냐? 이 추 장관의 속내가 무엇이든 간에 공소장 비공개 조치가 검찰 개혁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오늘 추미애 장관은 다시 한번 이 공소장 비공개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이 알 권리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하면은 형사 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홈피에 공개하는 그런 방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것을 우리는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필 이 사건부터 하면 제가 입을 상처가 너무 심하니 그걸 감당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저에 대한 배려 차원의 걱정을 하셨어요. 정무적인 판단에 개입됐다는 전제를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런 오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오해는 이제 이해로 바뀌시면 되죠. 오늘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김태현 변호사님, 정치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은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상처를 감내하겠다는 뜻이 본인도 이게 무리수라는 걸 아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본성이 이익 형량을 하잖아요. 이걸 했을 때 이익과 불이익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죠. 그걸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에게 불이익을 뭐 생각했겠어요? 여론의 역풍, 그죠? 여론의 역풍, 그 다음에 언론의 어떤 비판,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비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마이너스 생각했을 거고, 글쎄요, 플러스를 뭐로 생각했을까요? 저는
저 추미애 장관의 속마음을 단언할 수는 없으나 겉으로는 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뭐 피의자의 인격권 뭐 자꾸 뭐 좋은 얘기 뭐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추미애 장관이 본인 스스로 생각한 플러스는 이거를 공개했을 때 이 60장에 되는 공소장이 전면 언론에 공개가 되면 아마 총선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아닐까? 그거를 일단은 막고 싶다라는 거를 아마 본인이 플러스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개를 아마 감안했을 때 플러스가 총을 났기 때문에 아마 밀어붙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본인은 그런 본인에게 다가올 정치적 역풍은 좀 계산을 했겠죠. 근데 제가 하나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네. 추미애 장관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모들이 지금 본인을 좀 걱정해서 한 얘기다. 근데요. 참모들이 상사 걱정을 A4 용지를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소장 공개해야 된다는 지금 문건을. 보면 이게 뭐 회의할 때 아니 뭐 장관님 그것도 공개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가 아니라 검찰국에서 공식적인 보고 문건을 만들어서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례도 없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대부분 다 공소장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걸 안 했을 때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를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고서를 만들어서 실무진에서 올릴 때 그게 장관 걱정해서 하는 겁니까? 장관에게 실무진의 의견을 피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추미애 장관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곱게 해석한 다음에 밀어붙인 건 아니겠어요? 왜 추미애 장관이 본인한테 돌아올 정치적인 역풍 같은 것을 계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였을까? 궁금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 알겠습니다. 60장이 공개됐을 때 총선에 다가올 민주당에 불어올 역풍을 막기 위해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뭐 추미애 장관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뭐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다. 될까요? 김종욱 교수님, 아까 화면에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 해명한 부분에 정무적 판단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추미애 장관 말씀대로 오해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뭐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니까요. 예.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피해 사실 공포를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니, 공소장이 제출되고 난 다음에 재판 공개 원칙인데 그리고 또 2005년도 참여정부 때 공소장 공개하는 거 다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건지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공소장 전문이 국회로 나가는 순간 이해 없이 언론에 나간다. 아니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국회에서 그냥 나왔으면 밝혀야겠죠. 또 하나가 법무부안에서 이견이 없었다? 제가 볼 땐 그럼 법무부가 되게 무능한 겁니다. 국회법문을 어떻게 예를 들면 통과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법무부가 제안을 안 했겠습니까?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그 자료 요청을 갖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소장 사실상 공개가 돼버렸고요. 무수한 수사에 대한 의혹은 더 커져버렸고 청와대도 어떤 방식이든지 이걸 승인했기 때문에 예. 여기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이제 13인의 불구속 기소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더 알게 돼버린 거예요. 따지고 본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정부의 엑스맨이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재판의 대원칙은 공개 재판입니다. 공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소장을 공개. 피의자의 어떻게 보면은 범죄 행위자의 범죄 목록을 자세하게 국민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비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개 재판을 비공개하겠다는 거나 다름없어요. 예. 우리가 그 현대사를 보면요. 공소장이 공개되지 않고 재판이 공개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 대표적으로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1980년에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이에요. 이때 공소장도 공개가 안 됐고 군검찰의 공소장 그리고 재판도 공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독재 정권 하의 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그토록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지낸 분이 비공개로 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요.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의 사실 공표를 우려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무부의 검찰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형사과장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예상되는 정치적 부담은 감내하겠다는 장관의 소신을 밝힘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 발표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법무부 장관이 모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요. 추미애 장관의 과거 공소장 활용법과 오늘 추 장관의 해명 발언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는 것을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을 지킬 태도가 돼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국장에 대한 자세, 그다음에 뭐 무슨 혐의 사실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절차적 정의를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과거에는 공소장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고 했고 저는 오늘 추 장관의 발언 중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뭐 지금은 형사사법 절차적 정의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논리가 간명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저것 논리를 갖다 대고 말을 빙빙 돌려 말이 장황해지고 그러면 듣는 사람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자, 민주당 대표할 때 2016년 얘기 보세요. 간명하죠. 박 대통령 공동정범 주범으로 공소 적시된 읽어보기 바란다. 검찰의 수사 결과 당신이 최순실 씨하고 공범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으니 당시에 박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탄핵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간명하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한 거 보세요. 당시는 헌법재판이고 지금은 형사사법 절차의 정의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게요. 공소장 공개 비공개 논란이라는 건 별 무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건 형사사법 절차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형사재판으로 가는 거고 헌법재판은 조금 정치적 재판의 성격이 있다라는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과 왜 관계가 없냐면 당시에 헌법재판도요.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공범은 기소도 안 된 상태고 공범인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왜 그랬죠? 공범인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이죠. 대한민국의 특검이 장기간 동안 수사해서 내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이릉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전제하고 헌법재판을 통해 가지고 탄핵까지 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나 지금이나 검찰이나 특검이나 수사 결과로 내놓은 공소장은 100% 진실이 아니지만 80, 90%까지는 진실의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건 동일합니다. 상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정치, 헌법재판이고 지금은 형사사법 절차니까 아니다는 그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공소장의 가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죠? 이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조치가 오히려 여권에 더 부담인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어제 저희가 참여연대, 일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서른 의원이 그냥 있었던 대로 하고 다음번부터 규정대로 하겠다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에 이게 미칠 악영향을 여권에서도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까?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부의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었던가요? 굉장히 강성한 의원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한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러한 서른 의원마저도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원칙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공소장 비공개하는 바람에 내용은 사실 취재를 통해서 다 드러나버리고 뭔가 정부에서 감출 것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의혹을 더 키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정무적 판단 여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 지도부가 보기에는 이게 정무적으로 오히려 더 안 좋은 선택이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당위적으로도 참여연대 그리고 정의당 같은 진보단체와 진보정당 일제히 비난하고 있고 오늘 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비공개 원칙 이거는 아니다라고 본인의 소신 의견을 밝혔고 금태섭 의원도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공개 원칙은 말이 안 된다. 재판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명을 밝히지 않은 많은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실제로 지금 민주당 선거를 앞두고 너무나 무리수를 많이 두는 바람에 엑스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 다음번부터 하겠다 했으면 좋았을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꾸겠다 하면요. 다음부터 바꾸겠다지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바꾼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부터 바꾼다? 이런 거 한 번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긴급조치가 있었죠. 지금 독재 정권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뭐라고까지 했냐면요.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무부가 나서야 될 일이 아닌데도 나섰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헌법 소환도 가능하고 뭐 직권야망을 넘어서 헌법 소환도 가능하고 그럼 앞으로 이게 위법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 OX로 하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누구죠? 추미애 장관이 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 직권하면 이건 변론으로 하고 예. 어쨌든 그 행위 자체가 현행 어떤 국회법에 위반되는 건 맞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법에는 국회가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줘야 되고 주지 않을 수 있는 건 국가기밀, 국가안보 이거거든요. 이게 국가안보예요? 이게 국가기밀입니까? 이 공소장 내용이 그렇잖아요. 근데 법무부 훈령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한 겁니다. 법무부 훈령과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국회법을 이길 수 있나요? 국회법은 법령인 건데 그래서 법인데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그거 법무부 훈령이나 법무부 장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 만약에 공개하고 싶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추미애 장관 판사 출신 아니셨던가요? 예.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출신인데요. 예. 우리 법체계는 가장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회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법 아래에 있는 게 훈령입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논리라면 훈령이 법률도 이기고 헌법도 이긴다는 겁니다.